한국을 사랑한다는 24세의 터키 여성이 한국의 61세 남성의 매력에 빠지게 되어 사랑을 나누게 되고 이후 임신과 출산을 겪으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국제 로맨스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 인생의 황금기를 지나 이제는 완연한 가을의 문턱을 넘어 겨울의 초입에 서 있던 61살의 대한민국 사업가 한상철은 그의 길고 파란만장했던 사업 여정에 어쩌면 마지막 장이 될지도 모를 새로운 도전과 함께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오래된 슬픔을 달래기 위한 마지막 희망을 찾아 멀고 낯선 땅, 터키 공화국 아나톨리아 고원의 신비로운 심장부로 향하는 비행기에 홀로 몸을 싣고 있었다. 그는 젊은 시절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맨손으로 시작하여 불굴의 의지와 뛰어난 사업 수완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굴지의 무역회사를 일구어낸 그야말로 자수성가에 살아있는 신화와도 같은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 눈부신 성공의 정상에서 그가 마주해야 했던 것은 몇 해 전 평생을 그림자처럼 함께하며 그의 모든 기쁨과 슬픔을 나누었던 세상. 누구보다 사랑했던 아내를 지병으로 먼저 떠나보낸 후 찾아온 감당하기 어려운 깊고 처절한 슬픔과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거대한 공허함뿐이었다. 아내가 없는 그의 삶은 마치 빛을 잃은 밤하늘처럼 혹은 향기를 잃은 꽃처럼 모든 의미와 색깔을 잃어버린 듯 했다. 수백 평짜리 서울의 호화로운 저택도 은행 잔고에 쌓여있는 막대한 재산도 세상 사람들이 그에게 보내는 존경과 부러움의 시선도 더 이상 그의 텅 빈 가슴을 채워주지 못했다. 그는 퇴근 후에 기나긴 저녁 시간을 대부분 아무도 없는 텅 빈 집 대신 수만 권의 책과 빛바랜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그의 개인 서재에서 홀로 보내거나 혹은 아내와의 행복했던 추억이 깃든 오래된 물건들을 만지작거리며 밤늦도록 술잔을 기울이곤 했다. 연구와 강의에 몰두하는 것이 그가 아내를 잃은 깊은 슬픔과 지독한 외로움을 잠시나마 견뎌내는 유일한 방법처럼 느껴졌다. 동료 사업가들이나 오랜 친구들이 그를 걱정하며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네거나 새로운 만남을 주선하려 하기도 했지만 그는 언제나 괜찮다는 희미하고 쓸쓸한 미소와 함께 정중히 사양하며 스스로를 더욱 깊고 어두운 고독의 성체 속에 가두고 있었다. 그러던 그에게 이번 터키 아나톨리아 고원의 오지 마을로의 출장은 어쩌면 그의 인생에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사업적인 열정을 다시 한번 불태우는 동시에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배낭여행을 하며 깊은 감명을 받았던 아내와의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 깃들어 있는 지중해 연안의 푸른 바다와 눈부신 햇살을 다시 한번 마주하며 자신의 길고 외로웠던 삶을 차분히 정리하고 싶은 복잡하고도 간절한 개인적인 소망이 함께 담겨 있는 그에게는 너무나 특별하고도 절실한 의미를 지닌 여정이었다. 그의 회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전 세계에 잘 알려지지 않은 희귀하고 독특한 전통 수공예품이나 최상급 유기농 특산품들을 발굴하여 한국의 안목 있는 고급 소비자들에게 소개하고 연결하는 일을 주로 해왔고 이번 그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되어 전 세계 여행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터키 카파도키아 지역의 깊숙한 곳에 숨겨진 수천 년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작은 장인 마을들이었다. 그는 그곳에서 수천 년 동안 부모에게서 자식으로 이어져 내려온 전통적인 방식으로 정성껏 제작되는 아름답고 독창적인 디자인의 도자기와 화려한 문양의 카펫, 그리고 아나톨리아 고원의 척박한 화산 토양과 뜨거운 태양이 빚어낸 독특하고 강렬한 풍미를 지닌 최고급 현지 와인이나 유기농 과일 가공품 등을 발굴하여 자신의 회사를 통해 새로운 프리미엄 사업 아이템으로 개발하고 전 세계에 알릴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스탄불 공항에 내려 다시 국내선 비행기를 몇 번이나 갈아타고 그곳에서 또다시 낡고 덜컹거리는 현지 버스를 타고 몇 시간을 더 달려 마침내 도착한 카파도키아의 기묘하고도 장엄한 풍경은
그의 모든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태고의 신비로움과 압도적인 아름다움으로 그를 단숨에 사로잡았다. 마치 인간의 손이 아닌 거대한 신의 손길이 직접 빚어낸 듯 기기묘묘하고 신비로운 버섯 모양의 거대한 바위들 현지인들은 요정의 굴뚝이라 부르느니 마치 거대한 군대처럼 끝없이 광활하게 펼쳐져 있었고 그 신비로운 바위들 속을 정교하게 파서 만든 수없이 많은 동굴집과 초기 기독교인들의 비밀 교회들은 인간의 위대한 창조력과 끈질긴 생명력 그리고 자연의 경이로움과 숭고함 앞에서 절로 경건한 마음으로 고개가 숙여지게 만들었다. 그는 며칠 동안 그 신비롭고 아름다운 풍경에 완전히 넋을 잃고 매료되어 이번 출장의 사업적인 목적도 잠시 잊은 채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한 명의 순수한 순례자처럼 그곳의 깊고 풍부한 역사와 다채로운 문화,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순박한 사람들의 소박한 삶 속에 깊이 빠져들었다. 하지만 낮 동안의 경이롭고 충만했던 경험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밤이 되어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호텔 방에 홀로 남겨졌을 때 창밖으로 보이는 쏟아질 듯한 별들 아래 더욱 신비롭고 적막하게 빛나는 카파도키아의 밤. 풍경을 하염없이 바라볼 때면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어김없이 먼저 떠나간 사랑하는 아내에 대한 사무치도록 애틋한 그리움과 함께 자신의 남은 인생이 어쩌면 이 아름답지만 동시에 너무나 황량하고 고독한 풍경처럼 홀로 외롭게 마무리될 것만 같은 깊고 서늘한 예감과 절망감에 휩싸여 잠 못 이루곤 했다. 그는 어쩌면 이번 여행이 자신의 길고 외로웠던 인생의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 여정이 될지도 모른다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늦은 오후 해가 서쪽 하늘 너머로 서서히 기울며 카파도키아의 기묘한 바위들을 온통 황금빛과 장밋빛으로 물들이고 있을 무렵이었다. 그가 카파도키아의 여러 아름다운 마을 중에서도 특히 동화처럼 아름답고 신비로운 풍경을 간직한 괴렘의 마을의 한 작은 언덕 위에 자리한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듯한 아담하고 정겨운 분위기의 동굴 호텔의 여장을 풀고 호텔 안뜰에 딸린 작은 전통 도자기 공방을 잠시 둘러보고 있을 때였다. 그는 그곳에서 백발이 성성하고 깊은 주름이 얼굴 가득한 노인 장인이 마치 신들린 듯한 솜씨로 쉴 새 없이 돌아가는 물레 위에서 평범한 한 줌의 흙으로 순식간에 아름답고 균형 잡힌 형태의 도자기를 빚어내는 경이로운 모습을 숨을 죽인 채 한참 동안 넋을 잃고 지켜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 공방 한쪽 구석에서 마치 아침 햇살처럼 맑고 청아한 목소리로 너무나 유창하면서도 동시에 약간은 앳되고 사랑스러운 억양이 섞인 한국어가 그의 귓가에 들려왔다. 너무나 놀라 화들짝 고개를 돌린 그의 시선 끝에는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이는 탐스러운 금발 머리카락과 깊고 투명한 사파이어 빛 푸른 눈동자, 오뚝하고 예쁜 콧날과 생기 넘치는 붉은 입술을 가진 마치 동화 속에서 막 걸어 나온 요정처럼 눈부시게 아름답고 싱그러운 젊은 터키 여성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그녀는 24살의 아일라 을마즈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이 아담하고 아름다운 동굴 호텔과 함께 딸린 작은 도자기 공방을 운영하는 마음씨 좋은 터키인 부모님의 하나뿐인 막내딸이자 어려서부터 한국의 드라마와 음악에 깊이 매료되어 독학으로 밤낮 없이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했다. 그녀의 꿈은 언젠가 한국으로 유학을 가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더 깊이 공부하고 가능하다면 한국과 터키를 잇는 문화 교류 전문가가 되는 것이라고 그녀는 반짝이는 눈으로 수줍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한국에서 오신 귀한 손님이신가요? 머나먼 이곳 카파도키아까지 찾아주신 것을 저희 가족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혹시라도 지내시는 동안 불편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녀의 한국어는 비록 문법이나 발음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문화에 대한 깊고 순수한 애정과 함께
낯선 이방인에 대한 진심 어리고 따뜻한 환대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다. 상철은 이역만리 터키에, 그것도 이렇게 외지고 작은 시골 마을에서 이렇게 눈부시게 아름다운 젊은 터키 여성이 자신에게 너무나 유창하고 정겨운 한국어로 먼저 말을 걸어오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기에 순간 너무나 놀랍고 당황하여 마치 꿈을 꾸는 듯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그녀의 얼굴만 바라보고 말았다. 그는 잠시 동안 자신이 혹시 너무나 외로운 나머지 헛것을 보거나 환청을 듣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역시 한국어로 너무나 반갑고 고마운 마음을 담아 인사를 건넸다. 아, 네. 그렇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사업차 이곳에 온 한상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너무나 아름답고 먼 곳에서 우리 한국말을 이렇게 유창하게 하는 분을 직접 만나게 되니 정말 너무나 반갑고 신기하기 그지없군요. 아일라 양은 한국말을 정말 원어민처럼 잘하시는군요. 혹시 한국에서 살다 오셨나요? 아니요, 저는 터키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하지만 어릴 때부터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 음악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혼자 열심히 공부했어요.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언젠가는 꼭 한번 제 꿈의 나라인 한국에 직접 가보는 것이 제 가장 큰 소원이자 꿈이랍니다. 아일라는 마침내 한국 사람을 직접 만난 것이 너무나 기쁘고 신기한 듯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어린아이처럼 해맑고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제잘거렸다. 그녀의 꾸밈없고 순수한 모습과 한국 문화에 대한 뜨거운 열정은 상철의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아주 오랜만에 부드럽고 따뜻한 온기로 가득 채워주었다. 그는 그녀의 맑고 깊은 푸른 눈동자 속에서 아주 오래전 자신이 처음 만났던 젊고 아름다웠던 아내의 빛나던 눈빛과 너무나도 닮은 어떤 그리운 모습을 발견한 듯한 기묘한 착각에 잠시 동안 빠져들기도 했다. 그는 이 젊고 아름다운 터키 아가씨와의 만남이 어쩌면 신께서 자신의 길고 외로웠던 삶에 보내주시는 마지막 선물일지도 모른다는 어떤 설명하기 어려운 강렬한 운명적인 예감을 막연하게 느끼고 있었다. 그렇게 시작된 그들의 너무나 예기치 않았던 첫 만남은 마치 오랜 가뭄 끝의 대지를 촉촉하게 적시는 반가운 단비처럼 혹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길을 밝혀주는 한 줄기 밝은 별빛처럼 상철의 메마르고 고독했던 마음에 새로운 설렘과 함께 어떤 알 수 없는 운명적인 기대감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아일라는 그가 카파도키아에 머무는 동안 마치 오랜 친구나 가족을 대하듯 기꺼이 그의 현지 가이드이자 통역사 역할을 자처했고 그들은 매일 함께 카파도키아에 숨겨진 보석 같은 아름다운 계곡들을 말을 타고 탐험하거나 새벽녘 수백 개의 형형색색 열기구를 타고 하늘로 날아올라 발 아래 펼쳐진 장엄하고 비현실적인 일출 풍경을 함께 감상하며 평생 잊지 못할 황홀하고도 아름다운 추억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갔다. 상철은 아일라의 젊음과 순수함 그리고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한 그녀의 깊고 뜨거운 열정에 매 순간 깊이 감탄하고 또 감동했으며 아일라는 상철의 깊은 연륜에서 우러나오는 지혜와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하고 균형 잡힌 시각 그리고 자신을 한 명의 인격체로서 진심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의 듬직하고 신사적인 모습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강하게 끌리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는 37살이라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엄청난 나이 차이와 함께 한국과 터키라는 너무나 다른 문화적, 종교적 배경이라는 쉽게 넘을 수 없는 높은 현실의 벽이 분명히 존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에게서 어떤 설명하기 어려운 강렬하고도 거부할 수 없는 운명적인 끌림과 함께 깊은 정신적인 교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서로를 향해 빠르게 기울고 있었다. 카파도키아에서의 꿈 같고 마법 같은 시간들이 하루하루 빠르게 흘러갈수록 한상철과 아일라
을맞이의 관계는 단순한 사업적인 목적을 가진 한국인 사업가와 그를 돕는 친절한 현지 터키 아가씨 혹은 나이 많은 외국인 손님과 그에게 호기심을 가진 젊은 동굴 호텔 주인의 딸이라는 처음의 공식적인 관계를 훨씬 뛰어넘어 훨씬 더 깊고 복잡하며 동시에 미묘하고도 아슬아슬한 특별한 감정의 교류로 자연스럽게 발전해가고 있었다. 그들은 낮 동안 함께 카파도키아에 숨겨진 보석 같은 비경들을 찾아다니며 표면적으로는 상철의 새로운 사업 아이템 발굴을 위한 시장 조사와 현지 장인들과의 미팅이라는 업무적인 논의를 진행했지만 그 이면에서는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각자의 개인적인 삶과 내면의 깊은 생각들에 대한 진솔하고도 깊이 있는 대화를 끊임없이 나누었다. 그리고 해가 지고 카파도키아의 하늘에 수없이 많은 별들이 보석처럼 쏟아져 내릴 듯한 아름다운 밤이 찾아오면 그들은 아일라 가족이 정성껏 운영하는 작고 아늑한 동굴 호텔의 테라스 레스토랑에 마주 앉아 아나톨리아 고원에서 생산된 향긋하고 독특한 풍미의 현지 와인과 함께 터키 전통 음식 예를 들어 항아리 케밥이나 맛있는 메제들을 천천히 나누며 낮 동안 못다 한 이야기꽃을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피워 올렸다. 상철은 아일라에게 자신의 파란만장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웠던 지난 삶의 이야기들, 예를 들어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맨손으로 시작하여 지금의 성공적인 무역회사를 일구어내기까지 겪어야 했던 수많은 역경과 시련의 순간들,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전 세계를 여행하며 겪었던 잊지 못할 에피소드들, 그리고 무엇보다 몇 해 전 평생을 함께했던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내고 홀로 남겨진 후 겪어야 했던 깊고 처절했던 슬픔과 지독한 외로움, 그리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듯한 깊은 상실감과 무력감까지 마치 오랜 세월 동안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비밀 일기장을 마침내 펼쳐보이듯 진솔하고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그의 이야기에 아일라는 때로는 마치 자신의 일처럼 함께 가슴 아파하며 깊이 공감했고, 때로는 그의 용기와 지혜에 진심으로 감탄했으며, 때로는 그의 깊은 슬픔에 함께 눈물 흘리며 그의 상처 입고 지친 영혼을 자신의 젊고 순수한 영혼으로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보듬어주려 애썼다. 그녀의 따뜻한 위로와 진심 어린 공감은 오랫동안 아내를 잃은 슬픔과 고독 속에서 홀로 힘겨워했던 상철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아주 오랜만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고, 그는 그녀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모든 아픔과 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위로받고 싶어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는 스스로도 놀라곤 했다. 아일라 역시 상철에게 자신의 소박하지만 소중한 꿈들과 함께 보수적인 터키 시골 사회에서 젊은 여성으로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답답함과 함께 더 넓은 세상을 향한 깊은 자유와 새로운 경험에 대한 뜨거운 갈망 등을 솔직하고 진솔하게 이야기했다. 그녀는 언젠가 반드시 한국으로 유학을 가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더 깊이 공부하고 가능하다면 한국과 터키 두 나라의 문화를 아름답게 잇는 의미 있는 가교 역할을 하고 싶다는 자신의 오랜 꿈을 반짝이는 눈으로 이야기했다. 또한 그녀는 자신만의 작은 공방을 열어 카파도키아의 전통적인 아름다움과 현대적인 감각이 조화를 이루는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도자기나 직물 작품들을 직접 만들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선보이고 싶다는 예술가적인 포부도 가지고 있었다. 상철은 그녀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꿈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며 깊이 공감해 주었고, 그녀의 꿈을 이루는데 자신이 가진 경험과 능력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돕고 싶다는 따뜻한 격려와 함께 현실적인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그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서로의 영혼 깊은 곳의 내면을 알아갈수록 그들은 서로의 너무나 다른 나이와 국적, 그리고 문화적 배경의 차이보다는 오히려 서로의 영혼 깊은 곳에 자리한 놀랍도록 닮은 고독과 상처, 그리고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순수한 열정들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서로에게 어떤 설명하기 어렵고 거부할 수 없는 깊은 정신적인 위안과 함께 운명적인 동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상철은 아일라의 눈부시게 빛나는 젊음과 때 묻지 않은 순수한 영혼 속에서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자신의 젊은 날의 뜨거웠던 열정과 세상을 향한 순수한 꿈을 다시 발견했고, 그녀의 밝고 긍정적이며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 속에서 자신의 멈춰버린 삶에 다시 한번 새로운 활력과 함께 다시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고 싶다는, 그리고 사랑받고 싶다는 강렬하고도 위험한 욕망을 느끼기 시작했다. 아일라는 상철의 깊고 넓은 연륜과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롭고 따뜻한 통찰력,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한 명의 동등한 인격체로서 진심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의 듬직하고 신사적인 모습 속에서 자신이 그동안 막연하게 마음속 깊이 꿈꿔왔던 이상적인 남성상이자 동시에 기댈 수 있는 아버지 같고 때로는 다정한 오빠 같은 인생의 멘토를 동시에 발견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의 깊은 주름진 얼굴과 하얗게 새어버린 머리카락마저도 너무나 매력적이고 멋있게 느껴졌고, 그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와 자신을 바라보는 따뜻하고 깊은 눈빛에 자신도 모르게 심장이 터질 듯 설레고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그들 사이에는 이제 더 이상 그 누구도 부인하거나 막을 수 없는 37살이라는 엄청난 나이 차이와 함께 한국과 터키라는 너무나 다른 문화적, 종교적 배경이라는 쉽게 넘을 수 없는 높은 현실의 모든 장벽들을 단숨에 뛰어넘어 버릴 만큼 너무나 강렬하고도 위험하며 아름다운 사랑의 감정이 마치 아나톨리아 고원의 거칠고 메마른 땅 위를 하룻밤 사이에 뒤덮으며 피어나는 붉고 매혹적인 양귀비꽃처럼 걷잡을 수 없이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들의 이성은 이 사랑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모한 것인지를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심장은 이미 서로를 향해 멈출 수 없이 달려가고 있었다. 결국 그들의 비밀스럽고도 위험한 관계는 오래가지 못하고 아일라의 가족들과 보수적인 괴렘의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예상했던 대로 아일라의 아버지를 비롯한 그녀의 가족들은 하나뿐인 소중한 딸이 외국인, 그것도 자신의 아버지뻘이나 되는 늙은 남자와 깊은 사랑에 빠졌다는 충격적인 사실에 경악하며 불같이 분노했다. 특히 그녀의 큰오빠와 마을의 원로들은 이 관계를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고 마을의 전통과 이슬람 율법을 모독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부도덕하고 수치스러운 일로 규정하고 그들의 관계를 즉시 끝내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아일라의 아버지는 딸에게 당장 그 나이 많은 한국 남자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다시는 부녀의 연을 맺지 않겠다고 눈물로 호소하며 거의 절연에 가까운 최후 통첩을 날렸다. 마을 사람들 역시 그들의 관계를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추문으로 여기며 뒤에서 끊임없이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했다. 아일라는 사랑하는 사람과 존경하는 가족, 그리고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사랑하는 고향,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어느 한쪽도 선택하기 어려운 너무나 잔인하고도 고통스러운 상황에 내몰리며 깊은 절망감과 함께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워야 했다. 이 모든 끔찍한 상황을 바로 곁에서 지켜보며 알게 된 상철 역시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깊은 죄책감과 함께 참을 수 없는 무력감과 분노에 동시에 시달렸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아름답고 순수한 여인 아일라가 오직 자신 때문에 이토록 상상조차 하기 힘든 엄청난 고통과 시련을 겪고 있다는 뼈아픈 사실에 밤낮으로 괴로워했고, 그녀를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신의 늙고 초라한 처지에 대해 깊이 절망했다. 그는 자신이 과연 이 모든 어려움과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녀 곁에 머무는 것이 옳은 일인지, 아니면 그녀의 장래와 평판, 그리고 그녀의 가족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자신이 그녀의 곁에서 조용히 사라져주는 것이 그녀를 위한 마지막 배려이자 진정한 사랑의 방식은 아닌지 수없이 번민하고 또 번민했다. 그는 아일라를 너무나 깊이 사랑했지만 그 사랑 때문에
그녀의 젊고 빛나는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거나 불행하게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다시 한번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단을 내려야만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아일라를 진심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만 있다면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녀의 곁을 떠날 각오까지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일라는 그의 예상보다 훨씬 더 강하고 용기 있으며 현명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이제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사랑하게 된 남자 상철에게 찾아와 자신은 결코 그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어려움과 위협이 닥치더라도 가족들의 반대와 세상의 편견에 맞서 자신의 사랑과 행복을 스스로 쟁취해내겠다고 눈물 속에서도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혔다. 상철 씨, 나의 사랑하는 상철 씨. 제발 저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거나 당신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이것은 오롯이 저의 선택이고 제가 기꺼이 감당해야 할 저의 몫이에요. 저는 당신을 만나 비로소 진정한 사랑과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그것을 절대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 제발 저를 믿고 제가 이 모든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제가 반드시 우리 가족들을 설득하고 당신 곁으로 돌아가 우리의 사랑을 지켜낼게요. 그러니 제발 저를 떠나거나 우리의 사랑을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당신 없는 저의 삶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도 없고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그녀의 간절하고도 강인하며 흔들림 없는 목소리와 사랑의 확신은 깊은 절망과 무력감 속에서 흔들리고 있던 상철의 마음을 다시 한번 굳게 다잡아주고 그에게 새로운 희망과 함께 이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에 맞설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그는 그녀의 그토록 깊고 용기 있는 사랑에 다시 한번 깊이 감동했고 그녀가 혼자서 이 힘겹고 외로운 싸움을 하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든 그녀의 곁에서 끝까지 함께하며 그녀를 지켜주고 그녀의 사랑을 얻어내겠다고 굳게 약속했다. 그는 그녀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세상의 모든 편견과 손가락질, 그리고 터키의 엄격한 전통과 관습에 정면으로 맞서 싸울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함께 손을 꼭 잡고 아일라의 가족들을 매일같이 찾아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그들의 사랑을 인정해달라고 눈물로 간절히 설득했다. 처음에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완강하게 반대하며 문전박대까지 했던 아일라의 아버지와 가족들도 매일같이 찾아와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딸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하겠다는 상철에 늙었지만 진실되고 책임감 있는 모습과 사랑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가족들에게 눈물로 호소하는 하나뿐인 딸 아일라의 너무나 간절하고 애처로운 모습, 그리고 그들 두 사람의 서로를 향한 깊고 변함없는 진실한 사랑을 오랜 시간 동안 곁에서 지켜보면서 그들의 굳게 닫혔던 마음도 아주 조금씩이지만 분명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특히 평생을 과묵하고 엄격했던 아일라의 아버지는 상철이 과거 자신의 아내를 얼마나 깊이 사랑했고 그녀를 잃은 후 얼마나 깊은 슬픔 속에서 살아왔는지에 대한 진솔한 고백을 듣고는 그의 깊은 상처와 진심을 이해하게 되면서 그에게서 어떤 동질감과 함께 인간적인 연민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평생을 자신의 뜻대로만 살아왔던 고집센 딸 아일라가 저토록 한 남자에게 깊이 빠져 진심으로 행복해하는 모습을 난생 처음 보면서 아버지로서 더 이상 딸의 행복을 가로막을 수만은 없다는 복잡한 심경의 변화를 겪게 되었다. 결정적으로 그들의 관계를 인정하는 데 도움을 준 것은 평소 아일라를 친손녀처럼 아끼고 사랑했던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원로이자 지혜로운 현자인 아일라의 할머니의 나인 아이시의 니네였다. 그녀는 처음에는 손녀의 파격적인 선택에 크게 놀라고 걱정했지만 손녀의 진심과 행복을 그 누구보다 간절히 바랐기에 직접 상철을 만나 그의 인품과 진심을 확인한 후에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아들과 손자들을 설득하며 그들의 편이 되어 주었다.
얘들아,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나이나 국적, 종교 같은 하찮은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법이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영혼이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고 서로를 얼마나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하느냐 하는 것이지. 내 눈에는 저 두 사람이 서로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소중한 존재로 보이는구나. 부디 너희도 이제 그만 고집을 꺾고 저 아이들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따뜻하게 축복해 주거라. 그것이 진정으로 아일라를 위하는 길일 것이다. 할머니의 지혜롭고 권위 있는 한마디는 완고했던 가족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마침내 길고 길었던 고통과 인내의 시간 끝에 아일라의 가족들은 그들의 결혼을 아주 어렵지만 그러나 진심으로 축복하고 허락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적과도 같은 순간이었다. 마침내 양가 가족들로부터 어렵지만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허락과 진심 어린 축복을 모두 받게 되자 그들은 더 이상 세상의 어떤 편견이나 장애물도 두렵지 않다는 확신과 함께 벅찬 감동을 느꼈다. 그들은 카파도키아의 아름다운 작은 언덕 위에 자리한 수백 년 된 고풍스러운 작은 교회에서 양가 부모님과 형제자매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을 처음부터 끝까지 묵묵히 지지하고 응원해 주었던 아이씨 할머니와 마을 사람들 등 소수의 너무나 고맙고 소중한 하객들만을 정중히 모시고 소박하지만 더없이 경건하고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다. 터키의 전통적인 문양이 수놓아진 순백의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은 아일라의 모습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처럼 눈부시게 아름다웠고 깔끔한 예복을 차려입은 상철의 얼굴에는 지난 수십 년간 찾아볼 수 없었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깊고 환하며 평온한 행복의 미소가 가득했다. 서로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각자의 모국어로 조금은 떨리는 목소리로 서로에게 평생 변치 않을 사랑과 존중 그리고 영원한 헌신을 서약하는 그들의 모습은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이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적시며 깊고 뭉클한 감동을 선사했다. 나이와 국적, 언어와 문화, 그리고 과거의 깊은 아픔과 상처라는 세상의 모든 장벽과 경계를 넘어서 오랫동안 서로 다른 길을 고독하게 걸어왔던 두 개의 상처. 입은 영혼이 마침내 만나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따뜻하게 보듬어 안으며 하나가 되어 새로운 삶의 여정을 함께 시작하는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거룩하고도 아름다운 순간이었다. 교회의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아나톨리아 고원의 따스하고 눈부신 봄 햇살은 마치 그들의 기적 같고도 아름다운 사랑의 앞날을 영원히 축복하는 듯 했다. 결혼 후 상철과 아일라는 카파도키아의 아름다운 괴렘의 마을, 요정의 굴뚝들이 보이는 작은 언덕 위에 자리한 아일라가 어릴 적부터 자라왔던 그림처럼 아름다운 작은 동굴집을 예쁘게 단장하여 그들만의 소박하지만 따뜻하고 아늑한 사랑의 보금자리를 꾸렸다. 상철은 한국에서의 모든 사업을 믿음직한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완전히 은퇴하여 이제는 오롯이 사랑하는 아내 아일라와의 소박하고 평온한 삶에만 집중했다. 그는 아내 아일라의 가족들이 대대로 운영해온 작은 동굴 호텔과 전통 도자기 공방 일을 함께 즐겁게 도우며 카파도키아의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에 빠르게 적응해 나갔다. 그는 아내 아일라를 위해 매일 아침 서툴지만 정성껏 터키 전통 빵인 시미트를 굽고 향긋한 터키식 홍차차이를 끓였으며 이슬람 문화를 존중하여 그녀의 종교 생활에 어떠한 불편함도 주지 않으려 세심하게 배려했다. 또한 그는 틈틈이 터키어를 열심히 배우고 익혀 이제는 일상적인 대화는 물론이고 아일라의 가족 및 마을 사람들과도 스스럼 없이 어울리며 그들의 문화와 삶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했다. 아일라 역시 그런 남편 상철을 위해 매일 저녁 정성껏 한국 음식을 배우고 준비했으며 한국의 전통 문화와 예절을 익히고 시부모님 비록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영상통화롭게 안부를 여쭙는 등
서로의 너무나 다른 문화적 배경의 차이를 존중하고 배우며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가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들의 집에는 언제나 두 사람의 깊은 사랑과 함께 서로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존중, 그리고 잔잔한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그들의 모습은 한국과 터키, 두 개의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어떻게 아름답고 풍요로운 결합을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와도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나 어쩌면 그들의 기적과도 같은 사랑의 여정의 가장 눈부시고 찬란한 정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너무나 놀랍고도 감격스러운 소식이 또다시 찾아왔다. 바로 아일라가 임신을 한 것이다. 그리고 더욱 놀랍고 기적적인 것은 이미 환갑을 훌쩍 넘겨 이제는 할아버지 소리를 들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의 상철인, 그리고 그의 젊은 아내 아일라 역시 적지 않은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두 사람의 깊고 간절한 사랑의 결실인 아이가 너무나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고 있다는 너무나 감사한 사실이었다. 이 믿을 수 없는 소식은 그들 부부에게는 물론이고 그들의 결혼을 끝까지 반대했던 일부 친척들과 마을 사람들마저도 놀라게 하며 양가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커다란 기쁨과 함께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다. 사람들은 이것이야말로 전능하신 신께서 그들의 진실하고 아름다운 사랑과 용기 있는 선택을 마침내 인정하고 축복하며 친히 내려주신 가장 크고 위대한 기적이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새로운 생명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를 얻게 된 것이다. 10달이라는 경이롭고 설레는 기다림의 시간 끝에 아일라는 카파도키아의 작은 마을, 병원에서 온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의 따뜻하고 간절한 축복과 기도 속에서 마치 요정처럼 작고 아름다운 딸을 순산하는 위대한 기쁨을 누렸다. 아이는 기적처럼 아빠의 짙고 깊은 검은 눈썹과 엄마의 푸르고 신비로운 눈동자, 그리고 엄마를 닮은 아름다운 금발 머리카락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들은 아이의 이름을 터키의 국화이자 아름다움과 사랑을 상징하는 꽃, 튤립과 한국어로 세상을 밝히는 별과 같이 총명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라는 의미를 담은 이름 민서를 조화롭게 합쳐 한민설아래라고 지었다. 민설아래의 탄생은 상철과 아일라 부부에게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행복과 깊은 감사를 안겨주었고, 나이와 국경, 그리고 문화의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 마침내 기적처럼 이루어진 그들의 위대한 사랑이 만들어낸 가장 눈부시고 경이로운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다. 아이의 우렁찬 첫 울음소리는 마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팡파르처럼 카파도키아의 푸른 하늘 아래 넓고 평화롭게 울려 퍼졌다. 어느덧 세월이 또다시 강물처럼 빠르게 흘러 그들의 사랑스러운 기적의 딸 민설아래가 터키어와 한국어, 그리고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며 카파도키아의 아름다운 푸른 언덕 위를 건강하게 뛰어노는 눈부시게 아름답고 총명한 소녀로 무럭무럭 성장하고, 한상철은 이제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가 되었지만 여전히 사랑하는 아내 아일라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는 세상에서 가장 자상하고 멋진 남편이자 늦둥이 딸에게는 더없이 재미있고 지혜로운 친구 같은 아빠로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고 평온한 황혼기를 보내고 있었으며, 아일라는 사랑하는 남편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쁜 딸과 함께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아름다운 고향 카파도키아에서 작은 동굴 호텔과 전통 도자기 공방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소박하지만 그 누구보다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어느 여름밤 하늘에는 마치 손에 잡힐 듯 가깝게 느껴질 만큼 수없이 많은 별들이 보석처럼 쏟아져 내리고 귀뚜라미 우는 소리가 정겹게 들려오는 카파도키아의 아름다운 밤이었다. 그들 세 식구는 집 앞 넓은 테라스에 나란히 앉아 멀리 보이는 요정의 굴뚝들 위로 떠오른 휘영청 밝은 아나톨리아의 둥근 달을 함께 바라보고 있었다. 상철의 넓고 편안한 품에 안겨 새근새근 잠이 든 어린 딸 민설아래의 평화로운 숨소리와 함께
밤하늘을 가득 채운 귀뚜라미들의 정겨운 노랫소리가 아름다운 교향곡처럼 조화롭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아일라가 조용히 남편의 주름진 손을 잡고 그의 어깨에 머리를 살며시 기대며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달빛처럼 부드럽고 따뜻했다. 여보, 가끔씩 우리가 처음 이곳 카파도키아에서 만났던 그날들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 가족이 되어 함께 있다는 이 모든 순간들이 정말이지 마치 한편의 너무나 아름답고 감동적인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아요. 만약 그때 당신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리고 당신이 그 모든 어려움과 반대 속에서도 제 곁을 끝까지 지켜주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마 평생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한 채 그저 그렇게 평범하고 의미 없이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당신은 제 메마르고 외로웠던 삶에 찾아온 가장 큰 기적이고 가장 눈부신 축복이에요. 진심으로 고맙고 또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해요. 나의 유일한 사랑. 상철은 사랑스러운 아내의 빛나는 금발 머리카락을 자신의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으로 부드럽게 쓸어 넘기면 그녀의 촉촉한 이마 위에 가만히 입 맞추었다. 그의 깊어진 눈가에는 어느새 잔잔하고 따뜻한 감동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나에게도 당신과 우리 사랑스러운 딸 민설아래는 신께서 내 길고 황량했던 인생의 마지막 자락에 특별히 보내주신 가장 눈부시고 소중한, 그리고 감히 받을 자격이 없는지도 모를 너무나 과분하고도 놀라운 선물이요. 나의 영원한 사랑, 나의 아름다운 아일라. 만약 그때 카파도키아의 그 작은 도자기 공방에서 당신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나는 아마 여전히 깊고 어두운 슬픔과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 과거의 빛바랜 추억만을 힘겹게 붙들고 살아가다가 아무런 의미도 없이 초라하고 고독하게 생을 마감했을지도 모르오. 당신들은 내 영원히 멈춰버린 줄 알았던 심장을 다시 뜨겁게 뛰게 만들었고 온통 잿빛으로 가득했던 내 메마르고 공허했던 삶에 다시 없을 줄 알았던 따뜻한 사랑과 환한 웃음,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갈 이유와 내일을 간절히 꿈꿀 수 있는 희망을 찾아주었소. 당신들을 만난 것은 내 길고 어두웠던 인생에서 받은 가장 큰 행운이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찬란한 기적이요. 그들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서로의 깊은 눈을 가만히 바라보며 함께 용감하게 겪어내고 마침내 슬기롭게 극복해낸 수많은 시련과 역경의 시간들, 그리고 그 고통스럽고 지난했던 과정 속에서 기적처럼 피어나 세상의 모든 편견과 상식을 뛰어넘어 그들만의 방식으로 용감하고 아름답게 가꾸어낸 그들만의 특별하고도 위대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에 대해 그 어떤 말이나 언어보다 더 진실하고 깊은 마음으로 서로에게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나누었다. 나이와 국적, 그리고 과거의 깊은 아픔과 상처라는 세상의 모든 높고 견고한 장벽들을 넘어서 서로의 다름과 상처를 깊이 이해하고 따뜻하게 보듬어 안으며 진심으로 사랑하며 마침내 기적처럼 하나가 된 그들의 특별하고도 유일무이한 이야기는 그 자체로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살아있는 사랑의 서사시였다. 아나톨리아 고원의 밤하늘을 가득 채운 무수한 별빛처럼, 그리고 카파도키아의 신비로운 달빛처럼 그들의 아름답고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는 영원히 변치 않고 그들의 삶 속에서,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세상의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희망찬 사랑의 노래로 영원히 오래도록 따뜻하게 빛나고 있을 것임을 조용히 그러나 너무나 분명하게 속삭이고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미 시간을 초월한 전설이 되어가고 있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